운명에 대해 알고 싶다면 결코 땅을 빼놓을 수 없다. 땅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운명을 더 좋게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이 있다. 땅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오늘은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조건을 담은 책, 사는 곳이 운명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이 땅에 머무르며 오랜 세월을 보내면 그 땅의 성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영향으로 인간의 기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초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환경이 관여한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고유의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역에 의하면 우리 몸은 음이고 영혼은 양이다. 풍수란 음인 땅을 잘 배치하여 그 안에 양인 영혼의 작용을 나타나게 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음으로 양을 다룬다는 것이 풍수의 결론이다. 명상과 호흡으로 영혼을 안정시키는 것도 음으로 양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이 병에 걸리면 몸이 편치 않기 때문에 영혼이 요동친다. 이때 환자는 더욱 안정이 필요한데 안정이란 다름 아닌 영혼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상호작용의 힘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리고 이 네 가지 힘 이외에 최근에 발견된 암흑 에너지의 힘도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 네 가지 힘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힘이 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힘은 물질 세계에 국한해서 발견할 수 있는 힘일 뿐이다. 물질 세계의 힘 외에 남녀가 서로 끌리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인생에 관여하는 힘은 물질의 힘 외에도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풍수란 환경이론과 다르지 않다. 환경이란 터의 성질을 일컫는데 터의 종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기운이 발산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면 자신이 태어난 곳에 가서 기운을 보충하면 좋다. 이는 영혼이 처음 적응했던 장소를 의미한다. 사람은 대부분 장소에서 병을 얻는다. 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장소의 기운은 영혼을 바꾸고 영혼은 몸과 운을 바꾼다. 또한 피라미드 파워라는 것도 있는데 피라미드 모양이 영혼과 몸에 미치는 힘을 의미한다. 방에서 벽이나 바닥, 천장 등은 그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기운을 만든다. 모든 장소는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인간이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쓰지 않고 저 혼자 쓰기 위해 감춘다. 그래서 오늘날 풍수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로부터 조상의 묘를 잘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벌써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났는데 어째서일까? 가족관계란 단순히 DNA의 맥락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혈연이라 하는데 죽은 사람의 묘자리가 산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저자의 경험으로는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의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맞다고 한다. 묘자리의 효력은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좋은 자리에 조상의 묘가 있지만 후손이 아직 잘 되지 않았으면 훗날 반드시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DNA가 무엇이기에 죽고 나서까지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어떤 영혼들끼리 인연이 깊으면 한 핏줄로 연결된다. 영혼에서 DNA로 발전한다. 혈연 관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운명적으로 같은 맥락의 DNA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겨우 재료가 같은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혼에 의해 가족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후에 운명으로 인해 혈연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자물리학에서도 두 소립자가 한 곳에 있다가 분리되면 그 후에도 얽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데 한 번 얽히면 그 둘이 아주 먼 곳에 있어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입자의 관계는 혈연관계 이상이다. 물질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데 영혼이라면 어떨까?
영혼은 음양에서 양이라 할 수 있는데 양은 원래 잘 얽히는 성질이 있다. 영혼들이 모여 한평생을 함께 보냈다면 그들의 얽힘은 대단할 것이다. 얽힘이란 인연과 같다. 만물은 얽히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죽음도 이를 막지 못한다. 묘자리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장소도 묘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풍수가 좋은 곳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세세토록 유지될 것이다. 주역의 섭리에 의하면 탁 트인 곳은 풍이라고 말한다. 집이 너무나 넓은 곳에 있으면 바람의 기운이 집을 압도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도 흩어진다. 사람의 기운이란 돈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넓은 곳에 외롭게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곳은 풍임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다만 이런 곳에서 숙박업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 손님은 풍을 찾아 이곳에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군자는 민첩하여 자신의 잘못을 쉬지 않고 고쳐나간다. 하지만 소인은 변화할 줄 모른다. 머무는 장소도 늘 같은 곳만 고집한다. 운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사는 장소를 바꿔야 한다. 둘째, 버릇을 고쳐야 한다. 셋째,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머무는 것인데 저마다 처한 형편이 달라서 좋은 곳이 있어도 마음처럼 쉽게 이주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좋은 방법이 있다. 여행을 하든 산책을 하든 명소를 찾아 그곳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사람은 여행과 산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 여러 곳이 있지만 쉽게 가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서울의 청계천이다. 청계천은 명당 중의 명당으로 강북 일원의 기운을 함축하고 있다. 깊게 가라앉은 땅에 물길이 있는 곳은 서울에서 이곳이 유일할 것이다. 청계천은 영혼을 안정시키는 곳이니 평생 이곳을 산책해도 좋다.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명당이 있다. 이런 곳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참으로 많다. 그럴 때는 천지 대자연을 이용하여 극복해야 한다. 하늘은 이미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인간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운이란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어느 남성은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트여있는 원룸형 구조의 집으로 이사갔다. 하지만 오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남성이 이사한 방의 구조를 보면 현관문을 열고 좁은 통로를 지나 거실에 이르게 되는데 거실은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거실이 객관적으로 그리 넓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관문과 거실이 직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은 넓게 느끼는 것이다. 방이란 원래 택이어야 한다. 적당히 막혀 있어서 영혼이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남성의 거실은 택이 아니라 풍이었다. 풍이란 벌판과 같은 곳이다. 이럴 경우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거실과 현관문 사이에 가리개만 있으면 된다. 그 후로 거실은 닫혀있는 아늑한 느낌이 생겼고 비로소 방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영혼이란 열려있으면 뇌가 자고 있어도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방문을 닫아야 한다. 넓은 방이라면 문 쪽에 칸막이를 설치해도 좋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수란 풍과 택의 이론이다. 밖은 풍이어야 하고 안은 택이어야 한다. 풍과 택의 수용체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다. 사람이 사는 방은 전체적으로 좋아도 어느 한 곳에 결함이 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건강한 사람이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힘을 못 쓰는 경우와 똑같은 것이다. 서울의 강남 땅은 예전에는 논밭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도시로 변했다. 땅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서울에 닥친 변화의 물결이 강남에 이르렀다. 땅은 그 위에 사는 인간처럼 변화의 역사가 빠르지 않다. 운명의 속도가 느린 것은 땅의 속성이 음이기 때문이다. 원래
양은 빠르고 음은 느려서 음의 변화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땅은 음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음인 곳에 건물이 찾아오고 인간이 찾아온다. 그 땅에 와서 함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때는 1971년 12월. 퇴계로의 대형각 호텔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타버렸다. 흉한 건물이었던 대형각 호텔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처참한 운명을 맞았다. 그것은 그 땅의 운명이고 그 건물의 운명이었다. 불에 타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 때문에 호텔에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불에 탈 호텔의 운명 때문에 공연한 사람들이 흉사를 당한 것이다. 물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운도 나빴다. 하지만 호텔의 운이 더 나빴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땅은 스스로의 운명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과 건물을 잘 보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잘 고르는 것이 풍수의 목표다. 인간에게만 운명이 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지진의 경우 인간은 그 땅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운명을 함께 맞는다. 참사의 현장에서 탈출한다면 그 또한 인간의 운명이다. 나쁜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어둡게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땅은 운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곳에 사람이 오래 머물게 되면 땅의 운도 발동한다. 나쁜 땅의 경우 대대적인 공사로 변형시키고 운명이 좋은 사람이 그곳을 장악하면 땅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운명이란 땅이든 사람이든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